손대상 전문가의 오늘의 투자 팁, 외국인 매수세 유입 체크 포인트는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 출발했으나 이내 매수로 전환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1930포인트 단기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안착 여부 확인 후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양시장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의 방향은 양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IT 업종으로 시총이 큰 종목으로 매수하면서 상승 중에 있으나 523포인트 단기 저항, 박스권 상단은 533포인트로 보고 대응해야 하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손대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월 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당열해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9월 같은 경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물론 가장 큰 이벤트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독일 총선,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쪽에서 그동안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한 후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경우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매도세로 살짝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전에 1927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 그러면서 지표로 포인트로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구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27포인트부터 1930포인트까지의 단기적인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0포인트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장이 1930포인트를 돌파를 한 후에 조정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93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안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93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1940포인트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1940포인트까지 뛰어넘지 않는 한은요. 좀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매매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요. 513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533포인트까지의 박스권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8월 29일 날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523포인트를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전 같은 경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523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코스닥은 533포인트까지의 추가 상승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대응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하는 업종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같은 전략이십니까? 네, 동일하게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기계, 전기, 가스, 화학, 통신, 철강, 금속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1930포인트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지 못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있는 거는요. 시장 상위 종목군들은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철강, 비철,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국내 유통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전환되지 못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악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시점에서는요. 코스피 쪽으로 그래도 건설주,
그다음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유통 쪽으로는 좀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오늘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추석을 앞두고 유통주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움직임 좀 살펴주시죠. 오늘도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젠백스, 팜스토리, 차바이오엔 등 이 바이오 업종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건 역시 이 안에서도 시총이 좀 큰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안랩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냥 소폭 상승하는 모습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우량주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이 바이오주 쪽으로 단기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 단기적인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의 시황 전략과 종목에 관한 이야기는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주식고수 이데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고수 이데리였습니다.